안녕하세요.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치보제 공법 중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지만 자립 공법이라든지 역타 공법, 버팀보 공법은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앵커 공법과 소일 네일링 공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앵커 공법이란 집안을 점공한 후 미리 제작된 강선을 삽입하여 자유장 부분과 정착부를 구분하여 주입한 후 정착부의 마찰 저항에 의해 인장력을 지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개념의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공법의 종류라든지 어떤 메커니즘은 요즘에 시공학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52페이지입니다. 저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자, 집안 앵커 공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집안 앵커의 구조를 보면은 앵커체와 인장부와 앵커 튜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앵커체는 표면으로부터 인장력을 집안에 전달시키기 위한 저항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물입니다. 이게 옹벽이라도 좋고 흙막이 벽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고 구조물 내부에다가 이제 천공을 해서 이렇게 앵커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앵커체를 삽입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 앵커체의 내부에는 이렇게 강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강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선을 넣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자유장으로서 강선이 어떤 그라우트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고 마음대로 강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부는 지중 앵커체의 인장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땅 속에다가 이제 천공을 해서 이렇게 강선을 넣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양생된 후에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강선을 당기면은 이놈이 이렇게 반대로 마찰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이렇게 인장되는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쐐기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쐐기로 정착하는 부분을 구조물의 힘을 인장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앵커 튜브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흑막이 벽체가 보이죠. 이렇게 벽체들이 보일 겁니다. 벽체가 이제 구조물이라고 본다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브라켓이 있고 이 브라켓에 인장 강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앵커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강선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고 이 땅속에 저 밑에 들어가면은 저 밑에서 이렇게 지방과 마찰을 통해서 정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앵커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앵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집안 앵커의 지지 기간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지지 기간이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보다도 더 길면은 영구 앵커,
2년보다 짧으면 가설 앵커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가설 구조물에 설치됐다고 해서 가설 앵커가 아니라 가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존치 기간이 2년이 더 넘으면은 그거는 연구 앵커로서 설계를 하고 연구 앵커로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설 앵커, 연구 앵커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가설 앵커는 천공을 한 다음에 내부에다가 인장재를 이렇게 넣고, 물론 이 자유장부는 앵커 자유장부는 피복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라우트가 이 인장재 강선이죠. 강선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착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는 인장재 부착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라우트와 강선이 이렇게 부착이 돼 가지고 일체가 돼서 정착이 되고, 여기서 이 부분 표면에서 마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가설안격화는 따로 인장부에는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착부만 그라우트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인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브라켓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대좌라고도 합니다. 대좌. 그리고 여기에 하중을 받는 지하판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선을 정착하는 정착구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전체를 다 앵커 튜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앵커가 되면 조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주 연구 앵커는 2년 이상 설치가 존치가 되기 때문에 구조가 어떤 방수라든지 방청에 아주 적절한 구조가 돼야 되고, 또 내구성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앵커체의 정착장과 자유장이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패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정착장부의 강선으로 그라우트의 틈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기능이 중요합니다. 방수 기능을 위해서 옆부분에다가 주름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표면에다가 주름관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름관 인장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름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는 주름관 내부에도 주입을 하고 바깥에도 주입을 하는 이 전공홀이라고 그래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주입을 해가지고 밀실하게 채우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주름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더라도 이 주름관이 스테인레스라든지 아주 강한 어떤 재질의 주름관이 되지 않으면 강선을 인장할 때 강선에 대한 인장력이 보통 최소 20톤에서부터 최고는 60톤까지 인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톤에서 60톤까지 인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주름관 소재를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폴리에틸렌 소재 이런 걸 쓰게 되면 전부 다 찢어지게 되겠죠. 이게 인장력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이 안 되게 되죠. 따라서 이 주름관의 어떤 이 소재가 연구 앵커일 경우에는 항상 스테인리스 재질의 아주 고급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브도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착한 부분을 이렇게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캡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방청재로서 그리스라든지 어떤 방청이 요구되는 어떤 그러한 재질로서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강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부분, 그러나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방청도 철저하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앵커는 사실상 가설 앵커와는 다르게 아주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방수라든지 방청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이 2년 후에 3년, 4년, 5년이 지난 후에 녹이 나게 되고, 녹이 나면은 여기 정착한 정착구가 전부 다 부식이 되면 나중에는 양 앵커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수라든지 방청이 연구 앵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앵커를 또 앵커의 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앵커와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앵커와 그 다음에 경사 알파의 경사 각도를 주는 경사 앵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앵커는 주로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이 이렇게 위로 부력에 의해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력 앵커 또는 부상 방지 앵커를 사용할 때 이 수직 앵커를 사용하게 되고, 일반적인 모든 가시설이라든지 연구 앙카는 대부분 다 이렇게 경사 앙카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앵커체의 가압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까 우리 정착부에 그라우트를 주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입제, 이 그라우트라고 하죠. 이 주입제에 대한 주입제를 넣을 때 압력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가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가압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비금친 부분이 지반이고, 이렇게 천공을 이렇게 하고 강선을 이렇게 넣고, 강선에다가 이렇게 강선이 있고, 이 강선에다가 그라우트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라우트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가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천공홀 안에서만 그라우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울이 좀 작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장을 당길 때 저항을 조금 적게 받게 되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반은 이러한 형태로 정착을 해도 충분한 지지력을 받지만, 조금 풍화암이나 또는 풍화토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지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력을 좀 줘가지고 구근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구근을 확장시키는 것 중에서 압을 좀 적게 주는, 그래서 10kg force per square cm 정도 이하로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이게 저가압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kg force per square cm보다 더 크게 압을 주게 되면은 이 그라우트가 이 지반을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아주 밀실하게 그라우트가 지반으로 침투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는 고가압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인발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필히 여기다 패크란 걸 설치해 가지고 이 압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고가압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오거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땅을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이렇게 파서 그라우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톱니 모양의 어떤 뾰족한 이런 부분이 그라우트가 저항을 더 많이 받겠죠. 지방과의 마찰에서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인장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러한 방식이 확공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확공형 앵커. 그래서 집안 앵커의 가압력에 따라서 무가압형, 저가압형, 고가압형, 확공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의 생긴 형태 또는 구조적인 모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시공학 우리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의 형태로서 아까 정착부의 부분을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인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압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지압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지압장으로 인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고 해서 지압형 앵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이러한 형태는 길게 생긴 이런 원주형 형태로서 인장을 하게 되면 앵커즈 표면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 저항을 통해서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마찰형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압과 마찰을 동시에 받는, 그래서 이렇게 판 부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판 부분도 만들어주고, 또 마찰 부분에서는 또 마찰도 이렇게 받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앵커는 지압과 마찰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해서 복합형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알고 이 종류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우트가 받는 응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마찰형 앵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찰형 앵커이기 때문에 마찰형 앵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인장형과 압축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장형은 뭐고 압축형은 뭐냐? 그라우트가 받는 응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라우트를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천공을 하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고 그냥 인장재를 이렇게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장까지 딱 그라우트를 끝내고 긴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유장부는 여기 있는 이 자유장부에서는 피복이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마찰을 절대 받지 않고 이게 정착장부에서만 그라우트와 인장재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체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장을 하게 되면은 그라우트가 이렇게 강선이 이렇게 인장과 함과 동시에 그라우트가 같이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우트가 인장을 받는다고 해서 인장형 앵커이고,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그라우트의 이 부분부터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저항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인장을 받는 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마찰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뒤에는 마찰력이 거의 발휘가 되지 않게 되고, 더 계속적으로 더 인장을 하게 되면은 마찰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인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 앞부분에서 받다가 두 번째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받는 이러한 형태로 뒤쪽으로 이렇게 마찰 저항의 최대치가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진행성 파괴라고 합니다. 진행성 파괴. 많이 들어보셨죠? 진행성 파괴라고. 자, 이거를 진행성 파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행성 파괴 때문에 우리가
안전율을 앵커의 안전율을 2.0에서 3.0 정도로 안전율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축형은 조금 신개념입니다. 그래서 압축형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압축형은 인장제의 전 구간에 걸쳐서, 그래서 정착장과 그다음에 자유장부 전체에 걸쳐 가지고 그라우트의 피복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인장제와 이 정착부 끝에 엔드 플레이트 내지는 압축을 받도록 판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전체에 걸쳐 가지고 전부 그라우트가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천공부 내에 이러한 앵커체를 삽입을 하고 엔드 플레이트는 맨 밑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그라우트 여기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딱 채우게 되면은 그라우트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그라우트와 강선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간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강선과 끝에 있는 엔드 플레이트 부분만 간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 이 엔드 플레이트가 앞에 있는 그라우트를 밀게 되겠죠. 이렇게 밀게 되면서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축형 앵커는 우리 그라우트가 인장보다는 압축에 더 강도가 높다는, 여러분들 재료학 시간에 배웠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라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라우트도 인장보다는 압축에 강하니까 인장형일 경우에는 인장을 받다 보면은 그라우트가 전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강선이 부식되니까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앙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개념 앙카로서 실제로 이 압축형 앙카가 개발된 지는 아직 한 20년이 채 못 됐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연고형 앙카는 이런 압축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압축과 인장을 동시에 받는 그러한 압축 인장 병용형 앵카가 또 개발돼서 연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인장 및 압축이 응력을 비교를 해보면, 인장형 앵커는 인장을 받을 때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마찰 저항을 받고, 뒤에는 인장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인장력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인장형 앵커입니다. 그러나 압축형 앵커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압축을 받기 때문에 마찰력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고, 오히려 앞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앵커는 암 사면의 안정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블록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층에 앙카를 이렇게 삽입해서 고정을 함으로써 블록 형태의 이 안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거를 락 앵커라고 하죠. 또 북락이 생기려고 할 때 이러한 북락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록을 이렇게 쌓았는데 블록이 이렇게 집안 침하라든지 다른 어떤 생태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이러한 원형 곡면의 붕괴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위해서 앙카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이러한 집안에다가 이렇게 활동이 생기려고 할 때 이때 콘크리트를 대고 앙카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러한 북락을 막을 수 있는 풍화대 강화 앵커 이런 식으로 암사면에도 안정에도 앵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건물의 지하에 어떤 이런 지하 수위가 있을 때 기초를 치게 되면 기초를 치고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회복이 되면 건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력에 의해서 건물이 부상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 하부에다가 앵커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앵커를 설치할 때는 앵커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으면은 그룹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고 또 건물이 이렇게 부상하려고 하는 부력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력의 크기를 구해서 이 부력을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카운터웨이트를 앵커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인장력을 이렇게 줌으로써 이 건물이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앙카의 극한 인발 저항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비브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복합형입니다. 이 부분은 L1은 마찰을 받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지압을 받겠죠. 또 이 부분에서는 마찰을 받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마찰을 지압을 받는 부분을 빼더라도 이 마찰을 받는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직경이 작은 D1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또 직경이 큰 D2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에 대한 적분을 해서 D2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이 마찰 부분을 계산하게 되고요. 지압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면적과 이 부분의 확대 부분에서의 단위 면적당 지압 저항을 곱해서 이 부분이 지압 저항에 대한 그러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압도 받고 마찰도 받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은 마찰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지압은 지압대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은 전체에 대한 극한 인발 저항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또 계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부산 동구청에 대한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부산의 동구청 부지는 상당히 부지가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동구청을 준공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이렇게 땅이 이쪽 그 서쪽 부지는 완전히 토사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지였고 오른쪽에 이 동쪽 부분은 완전히 안반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를까지 쭉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 토사로 이루어진 부분은 굴착을 하려고 집안 앵커를 설치를 하니까 앵커의 마찰 저항이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애를 먹고 있고, 또 이 동쪽 부분은 안반 때문에 굴착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 주택가가 주위에 있으니까 발파도 못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로 때려도 안반이 깨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난해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안반 부분은 이렇게 에지 파일에다가 토르판을 설치하고 안반을 깨고 있었는데, 이게 안반의 깨는 작업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공사기간을 다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죠. 그러나 이 서쪽 부위는 토사가 되어 있어서 앵커, 이게 지금 앵커의 천공 장비입니다. 앵커를 천공을 해서 내부에다가 앵커를 설치를 했는데 인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토사가 또 연약해서 인장을 해도 인장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수직으로 굴착이 돼야 되는데 이쪽 안반부대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여기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먼저 이렇게 굴착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사면으로 범을 두고 이 범으로 이 면을 지지를 하면서 앵커를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집 부지의 서쪽부, 이 부지 서쪽부 이쪽 부분에서 이 뒤편에 있는 가옥들을 보면은 이 가옥들의 상태가 전부 다 이렇게 벽은 이렇게 금이 가고 바닥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 펜스 내부에 전부 다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여기도 집 내부에도 균열이 있죠. 균열이 막 가고,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죠. 앵커가 인발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변이가 생기게 되고, 변이로 인해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저에게 이 앵커가 인발력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카운셀러가 들어온 상태였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인장 잭이었습니다. 앙카의 강선을 인정을 할 때, 이 강선은 지금 사선식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사선식인데, 이러한 네 개의 강선을 일체에서 인장하는 그러한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띠장이고, 띠장에 지하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하판에 설치를 하고, 여기 정착구입니다. 정착구, 원형으로 정착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쐐기가 보이죠? 쐐기로 이제 강선을 인장을 하고 딱 정착을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이때 앵커를 인장을 할 때, 여기 앵커를 인장하는 우리가 잭입니다. 잭. 우리 자키라고 하죠. 인장 잭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앵커를 이제 인장을 하게 되면은 요 내부에 이 쐐기가 물려지는 그런 형태로 인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요 지금 보이는 요거는 로드셀입니다. 로드셀을 가지고 인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를 한번 측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 자키를 가지고 강선을 인장을 하게 되면은 요 밑에서 있는 이 부위가 되죠. 요 부위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딱 물려지는 이러한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장을 할 때 실린더가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니까 실린더의 느름 양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바깥쪽에 있는 요 세기는 분리가 용이한 그러한 세기를 사용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요 여기 부분에 있는 세기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은 이걸 풀어서 빼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인장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센터 홀 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을 강선이 지나가고 이거를 이 잭으로 인장을 한다. 정착은 세기에 의한 방식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강선의 느름량을 체크를 할 때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공식을. 이 공식은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그마 이꼬로 이 입실론 하는 공식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는 A분의 P이고 그 다음에 E 곱하기 이거는 L분의 델타가 되죠. L분의 델타. 그러면은 이 델타에 대해서 전부 다 넘기면은 요 식이 됩니다. 요 면적, 단면적 곱하기 강선의 단면적이 되겠죠. 요거는 강선의 탄성계수, 강선을 인장한 인장력, 그다음에 강선의 길이 하게 되면은 강선의 느름량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식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강선의 탄성적인 느름량을 체크하는 식이니까 체크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강선 인장량 문제 하나 풀고 갑니다. 자, 우리 델타는 A2분의 PL이니까 자, 다음 앵커의 느름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의 길이는 10m이고 강선의 단면적은 500제곱밀리미터. 앵커의 인장력은 100톤 폴스입니다. 인장제 탄성계수는 2만 kg 폴스 퍼 제곱밀리미터. 자, 이때 여기에다가 단면적 A 이렇게 넣어주고요. 탄성계수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단위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위를 써야 됩니다. 마침 이 문제에서는 똑같이 제곱밀리미터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지만 만약에 제곱센치를 주게 되면은 이걸 제곱밀리미터로 환산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앵커체 길이. 자, 길이를 여기다가 넣게 되는데 요거는 메다니까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중 100톤 폴스입니다. 그러나 이거 맞추기 위해서는 킬로그램 폴스로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톤으로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현재 100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m의 강선을 100톤을 인정을 하니까 110cm, 100mm가 나온 것이죠. 네, 답 3번.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러한 센터 홀 잭 방식,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강선을 4개를 한꺼번에 인장을 하게 돼서 각각의 강선이 만약에 늘어져 있든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모습입니다. 자, 강선이 ABC가 있는데 이 처짐이 서로 다를 때 이때 강선을 한꺼번에 인장하게 되면은 AB는 11톤씩 인장이 되고 C는 8톤밖에 인장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AB에 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지게 되고 C는 인장력을 적게 받는 이런 형태가 되나, 이렇게 강선을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을 10톤씩을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별 제어 긴장 장치입니다. 이 개별 제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이 처짐량이 상이한이 다른다 하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똑같이 10톤씩 이렇게 똑같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앵커가 아주 강선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장 강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서 동구청에 있는 엔카의 문제점을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